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을 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신혼의 달콤함도 잠시, 바쁜 일상에 치여 살다 보니 어느새 장모님의 생신이 다가왔죠. 아내와 함께 장모님께 생신 축하를 드리기로 했는데 그날따라 아내의 업무가 늦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미안한 목소리로 1시간 정도 늦을 것 같다며 먼저 가서 장모님께 인사드리고 있으라고 했어요. 평소 같으면 함께 가는 게 맞지만 장모님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제가 먼저 처가로 향했어요. 처가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자 장인어른이 반갑게 맞아주셨죠. 제가 인사를 드리자 장인어른은 웃으시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낯선 남자 구두가 하나 있더라고요. 혹시 장인어른이 친구분을 초대하신 건가 싶었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분이 장모님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첫인상이 꽤 괜찮아 보이는 분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 남자가 우리 장모님께 장모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 남자는 장모님께 장모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더라고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장모님께는 딸이 저희 아내 하나뿐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저 남자는 누구길래 장모님을 장모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내에게 동생이 있었나 싶기도 했지만 그럴 리가 없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양가 가족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했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 남자는 제가 들어온 것을 보고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저도 어리둥절한 채로 인사를 받았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장모님께 직접 물어봤죠. 장모님, 이 남자가 누군데 장모님한테 장모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제 목소리에는 당황과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화도 났었죠.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숨겨진 가족이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장모님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그 남자분도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몇 분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몇십 초였을 거예요. 장모님이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사실은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다고 하시면서 앉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힘겹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죠. 그 남자는 정말로 장모님의 사위였던 거예요. 사실 장모님께서는 장인어른과 결혼하기 전에 첫 번째 결혼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때 낳은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바로 저 남자의 아내라는 거였어요. 장모님은 힘든 시절이었다고 말씀하시며 이야기를 계속하셨어요. 첫 번째 남편과는 연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앞두고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댁에서 장모님을 극심하게 반대했다는 거였어요. 장모님의 첫 번째 남편은 의사였어요. 그것도 대대로 의사 집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그리고 남편까지 모두 의사였던 집안이었죠. 그런 집안에서 볼 때 장모님은 학벌도 없고 집안 배경도 변변치 않다며 격에 맞지 않는 며느리였던 것 같았어요. 혼인신고는 했지만 그 집에서의 생활은 정말 지옥 같았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장모님을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고 온갖 구박을 했다고 해요. 임신 중인데도 집안일을 혼자 다 해야 했고 친정 식구들과도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며 딸을 낳았어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해요. 아이 아버지도 처음에는 장모님을 감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 편에 서더라고 하셨어요. 결국 견디다 못한 장모님이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그 집에서는 살 수 없다고 판단하신 거죠. 하지만 문제는 아이였어요. 양육권을 달라고 했지만 장모님이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셨어요.
그 당시 장모님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요. 시댁에서 나오면서 갈 곳도 마땅치 않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울 능력도 없었던 거죠. 게다가 상대방은 의사 집안이었으니 법적으로도 불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 아이를 두고 나올 때 정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장모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30년도 넘은 일인데 여전히 그때의 아픔이 생생한 것 같았어요. 결국 장모님은 딸을 두고 그 집을 나오셨어요. 그 후 몇 년 동안 혼자 지내시다가 장인어른을 만나게 되었다고 해요. 장인어른은 장모님의 사정을 다 알고도 받아주신 분이었죠. 장인어른과 결혼한 후 저희 아내를 낳으셨어요. 하지만 장모님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첫 번째 딸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도 그 아이 생각 안 한 날이 없었다고 하시면서 잘 크고 있는지, 나를 원망하고 있는지 궁금했다고 하셨어요. 세월이 흘러 장모님께서는 그 딸을 찾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을 보시면서 그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결혼 준비하는 걸 보니까 첫째 딸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겠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장인어른께서도 장모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함께 그 딸을 찾는 데 도움을 주셨다고 해요. 수소문한 결과 몇 달 전에 드디어 그 딸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몰라봤다고 하시면서 너무 잘 컸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 딸은 이제 32살이 되었고 2년 전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 딸의 남편이 바로 아까 제가 본 그 남자분이었던 거죠. 다행히 그 아이가 장모님을 원망하지 않더라고 하셨어요. 사실 장모님은 딸을 만나기 전까지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계셨다고 해요. 자신을 버렸다고 원망할까봐, 만나기를 거부할까봐 무서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딸은 오히려 장모님을 반겨주었다고 해요. 어린 시절부터 친아버지 쪽 할머니로부터 장모님에 대한 나쁜 이야기만 들어왔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녀가 재회한 지 4개월 정도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몰래 만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장모님의 생신을 맞아 모든 가족에게 이 사실을 공개하기로 하신 거였죠. 제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장모님의 아픈 과거를 알게 되어 안타까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갑자기 생긴 처형에 대해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가 도착한 거였죠. 아내가 거실로 들어오다가 낯선 남자를 보고는 멈춰 섰어요. 제가 느꼈던 것과 똑같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내가 이분은 누구냐고 물어보자 장모님이 다시 한번 깊은 숨을 쉬셨어요. 그리고는 방금 저에게 해주셨던 이야기를 아내에게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아내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에게 자식이 있다니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그때 다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처형이 도착한 거였어요. 장모님이 나가서 문을 열어주었고 이내 거실에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처형을 처음 본 순간 묘하게 아내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썹이나 코 모양이 특히 비슷했죠. 확실히 자매라는 게 느껴졌어요. 처형이 우리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마도 저희만큼이나 어색하고 떨렸을 거예요. 아내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갑자기 언니가 생겼다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모두 거실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나아졌어요. 처형은 현재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대학병원에서 중환자실을 담당하고 있다더라고요. 형님은 건축사였고요. 두 분 모두 성실하고 좋은 인상을 주는 분들이었어요. 처형이 조심스럽게 말하기를 사실 어머니를 만나기 전까지는 많이 원망했다고 했어요. 어렸을 때는 왜 나를 버리고 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다른 아이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자신만 없으니까 정말 외롭고 서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장모님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자라면서 아빠한테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머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처형의 말에 아내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내 역시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는 그렇게 6명이서 함께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어갔어요. 장모님은 그날 하루 종일 웃음이 끊이지 않으셨어요. 30년 만에 딸을 되찾으신 기쁨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에는 모두 거실에 모여 앉아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처형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언제 결혼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등등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내도 점점 처형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언니가 생긴 것에 대해 좋아하는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아내가 처형에게 정말 자신과 닮은 것 같다고 하자 처형도 웃으면서 특히 웃을 때 표정이 정말 똑같다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차 안에서 아내가 정말 믿기지 않는다며 갑자기 언니가 생겼다고 말했어요. 저도 정말 놀랐다고 하면서도 좋은 분 같다고 했어요. 아내는 언니가 생겨서 좋은 것 같다고 말했어요. 아내는 이미 처형을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우리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처형과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식사도 하고 가족 모임도 갖게 되었죠. 특히 아내는 처형과 정말 친해졌어요. 주말마다 함께 쇼핑을 다니기도 하고 서로 집을 오가며 지내고 있어요. 아내가 자주 하는 말이 언니 있으니까 정말 좋다며 그동안 외동이라 외로웠다는 것이에요. 형님과 저도 금세 친해졌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취미도 맞아서 가끔 함께 술도 마시고 낚시도 하러 다녀요. 장모님은 정말 행복해하세요. 그동안 가슴에 돌덩이를 얹고 살았는데 이제야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30년 동안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종종 말씀하세요. 장인어른도 기뻐하세요. 장모님이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본인도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처형도 우리 가족을 진짜 가족처럼 생각해주고 있어요.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아내를 정말 친동생처럼 챙겨주고 있거든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되었어요. 가족이라는 끈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특히 장모님은 처형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 그동안 못해준 것들을 지금이라도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처형도 그런 장모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변화를 겪으면서 느낀 것은 인생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가족이 더 커졌고 모두가 더 행복해졌거든요. 때로는 우연히 필연보다 더 큰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장인어른도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모님의 과거를 다 알면서도 받아주시고 심지어 그 딸을 찾는 데까지 도움을 주셨거든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것 같아요. 장인어른이 한번 해주신 말씀이 가족이라는 건 혈연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의 단체 채팅방에도 처형 부부가 들어와 있어요. 매일매일 안부를 묻고 재미있는 사진들도 공유하고 해요. 정말 하나의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행복한 시간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가족이 많아지면 의견이 다를 때도 있고 작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모님의 용기 있는 고백 덕분에 우리 가족은 더욱 완전해졌어요.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까요? 하지만 그 용기 덕분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거죠.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이런 큰 변화를 겪었지만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처형과 형님을 얻었고 우리 가족이 더욱 화목해졌거든요.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무엇이든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특별한 인연을 만들어준 운명에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날의 만남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준 기적 같은 변화. 정말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런 예측 불가능함이 때로는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